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919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2월 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12월 2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병인월 신축일이 되겠고 일진은 신축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라고 하는 것,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이제 부기빈천도 보고요, 길흉화복도 보고 내 밥그릇이 얼마나 큰지, 나의 명예는 얼마나 큰지, 또는 나의 재물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분석해 보기 위해서 이제 사주를 공부하고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또 한번 오늘도 강조의 말씀을 드린 것, 가장 중요한 것, 8글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공부할 명식의 일간은 바로 신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신이라고 하는 천간은 8번째 천간이 되겠죠. 갑, 을, 병정, 무, 기, 경, 어저께 경금까지 했고요. 오늘은 신이라고 하는 이제 천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신이라고 하는 천간, 여덟 번째 천간이 되겠고, 경과 마찬가지로 오행으로 보게 되면 금이 되죠. 금, 쇠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금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숙살의 기운을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서늘하고 오싹한 기운, 상대적인 개념은 금극목하기 때문에 금의 오싹한 기운의 반대는 어떤 게 목의 따뜻한 온기가 될 것이고요. 화의 뜨거운 열기에 반대되는 것은 수의 아주 차가운 한기, 냉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경금이 됐든 신금이 됐든 쇠라고 하는 금은 숙살의 그런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절은 역시나 가을이 되겠습니다. 천간으로 경금, 신금이 가을이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신유, 술, 월이 가을이면서 금이 왕한 금왕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신유, 술, 월은 방향으로는 서쪽이 되죠. 서쪽이 되면서 금이 왕한 계절, 그 다음에 금의 색깔은 백색이 되면서, 그 다음에 주관하는 사신 중에 하나 백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신 중에서 주작도 있고, 청룡, 좌청룡, 우백호, 그 다음에 현무, 그 다음에 구진이라는 것도 토를 주관하는 것이 구진이라고 하는데, 그 5가지 신 중에서 유독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죠? 축복인지는 모르겠지만 백호, 좀 백호도 약간 사람을 치면 약간 특이 같은 개념이죠. 원래는 안 태어나야 되는 그런 것인데 어떻게 해서 약간 돌연변이식으로 태어나는 것이 이걸 백호라고는 하는데, 일단은 귀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사신에 한번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성으로 봤을 때 경금과 마찬가지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 치면 이순신, 성웅 이순신 같은 것, 그다음에 체게바라 같은 어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옛날 주문에 큰 명장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 중국 삼국지에서는 제가 이제 관우를 이제 많이 의를 설명할 때 관우를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성우 어떤 분,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을 예를 듭니다. 그래서 인의예지신에서 의를 생각할 때 여러분 항상 이순신 장군, 성우 이순신 장군을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일간이든 경금일간이든 의로움을 좀 많이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강단도 있고 뚝심도 있고, 그 다음에 금일간이기 때문에 숙살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좀 냉정하고 좀 무뚝뚝해 보이지만, 또 의외로 경금일간들, 신금일간들이 겉으로는 되게 차갑고 강해 보이지만 또 의외로 또 속마음은 매우 또 여린 그러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신금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의만 주관한다가 아니고요. 그냥 오행으로 금이 의를 주관한다라고 설명드린 것이지, 이 사주가 의를 너무 주관한다가 아닙니다. 사람은 인의예지신 모두를 다 중요시하게 생각해야지, 너무 의만을 주관하게 되면 사람이 인자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명랑에서 볼 때 이순신 장군이 탈령한 사람을 갖다가 끌고 오니까 바로 할 말 있느냐? 없습니다. 바로 목을 베었죠. 이게 의를 굉장히
중요시하지만 맨날 사람들 보면 너 도망가면 죽어, 도망가면 죽어, 이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무서워서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남자들 군대 가더라도요, 위에 상사들이, 선임들이 좀 월차례도 시키고 훈련도 좀 빡시게 시키겠지만은 그래도 먹는 것도 챙겨주고 집안에 일 생기면 집에 갔다 오라고 또 챙겨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군인은 의를 주관할 수밖에 없겠죠. 선생님은 뭘 주관했죠? 좀 인자함 같은 거, 어머니 같은 마음을 주관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회사 경영자는 좀 신망, 회사의 어떤 신망, 그죠? 나는 이 제품을 만들 때보다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아주 안정된 제품을 만든다. 차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급발진이 생기면 사람이 그거 어떻게 탑니까? 그건 차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특성에 따라서 인의 예지신 중에서 어떤 걸 특정적으로 좀 강조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인의 예지신을 모두 겸비한 사람이 완성형 인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시 오행이라고 하는 금을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저께 경금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자, 경금 뭐라고 했습니까? 완철금이면서 양금이라고 했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죠. 음금이 됩니다. 그래서 음과 양은 서로 대조되고 서로 상대적이고 그런 개념이다 하더라도 음과 양은 어떻다? 서로 보완 보충해주는 관계이지 서로 떨어지려고 하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양은 서로 붙으려고 하는 개념이지 서로 떨어지려고 하는 개념은 아니다. 양이 있어야지만 음이 존재하는 것이고 음이 또 있어야지만 양도 존재하는 것이다. 서로 보충해 주는 것인데, 양금인 경금 어저께 공부했던 것처럼 완철금이라고 하죠. 즉 강철 같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무쇠 같은 개념이고, 땅속에서 금방 캐는 원철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음금인 신금 뭐냐면 부드러운 보석 같은 거예요. 또는 주옥이라고도 하죠. 보석, 주옥, 또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금반지, 금귀걸이, 금목걸이, 또는 도자기 같은 거, 굉장히 고려청자 같은 경우 굉장히 고가의 귀중품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신구들, 뭐 황금 열쇠, 금두꺼비 같은 거 다 신금인 음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무쇠 강철 같기 때문에 정화로서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도와줘야지만 경금을 기물을 만들어서 경금으로서의 용도 쓰임 가치가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신금은 쉽게 말하면 땅속에서 금광석을 캐내서 금을 순수한 금 99.9의 금을 뽑아가지고 황금 열쇠 금 반지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더 이상 화로서 신금을 갖다가 단련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서 여러분들 반지를 녹슬지 않게, 먼지가 끼지 않게, 색깔이 변하지 않도록 임수로서 세척을 잘 해주면 됩니다. 세진을 잘 해주면은 신금으로서의 가치,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금은 사시사철 임수를 얻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귀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금인 경금과 음금인 신금은 이렇게 용신을 취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다. 쉽게 말하면 남자라고 하는 것은 군대도 가고 좀 격렬한 격투기도 할 수 있고, 또는 뭐 아주 험악한 산악 등반도 할 수 있지만, 여자는 너무, 요즘 여자들도 뭐 운동 많이 하지만은 그래도 여자가 격투기 같은 거 하기보다는 여자는 좀 그림도 좀 그리고 수혜도 좀 하고 또 맛있는 것도 좀 만들어 주고, 이런 개념으로서 음양의 어떤 존재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자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음과 양의 이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금인 경금은 그 나름대로의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음금인 신금은 그에 맞게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것인데, 신금은 임수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신금이 좋아하지 않는 게 있어요. 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해주는 것이고 인성이라고 하는데 왜 싫어합니까? 경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토가 금을 생할 때는 물론 생조를 얻어서 약한 경금 또는 약한 신금이 생조를 받을 수 있지만 오금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금이 더럽혀지는 것, 또는
토가 너무 많게 되면 토다 매금이 될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뭐 술월 같은 거, 진술충묘월 같은 이런 토왕절이 되는데 천간에 무토가 천간에 투출했다. 이거는 10중 8구는 토다 매금이 될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신금은 비록 정인인 무토라 하더라도 무토 보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무토를 제해 주어야지만 신금이 매금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금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임수로서 세척, 세진, 도세주곡 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아하지만 토가 많아서 오금되는 것, 토가 많아서 매금되는 것은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신금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용신을 취용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임수를 용신으로 치지만 상황에 따라서 신금일간이 목이 너무 많다. 경금을 용신으로 취용할 수도 있겠고요. 신금일간이 수가 너무 많으면 이때는 비록 무토라 하더라도 무토로서 많은 수를 제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때는 물론 무토로서 임수를 제하는 경우에는 수를 제하는 용도는 있지만 무토 역시 신금을 갖다가 더럽히는 그러한 폐단은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신금은 가장 좋은 것은 일간이 약할 경우에는 토를 보는 것보다는 비경겁적인 금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신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떤 걸 좋아한다죠? 금백, 수청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죠. 금도 하얗고 물도 하얗게 되는 것을 좋아하죠. 그리고 금백수청이라고도 하고요. 금수쌍청이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유월의 신금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금백수청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원령에 따라서 이제 달리 보는데 가장 금이 깨끗할 때가 유월이라고 해서 임수가 됐던 개수가 됐던 신금이 됐던 뭐 경금도 간혹 그럴 때는 있겠지만은 금백수청은 12달 중에서 바로 유월이라고 하는 점, 양력을 한 9월 정도 되겠죠. 9월 정도 그때가 가장 좋은 시절이다. 맑고 깨끗한 시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간의 특성을 알았으면 다음은 이제 원령이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신금이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좀 융통성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령이라고도 하고요. 이 원령은 다른 말로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 다 같은 말, 월주의 지지를 이루는 명칭이 원령, 월지, 월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이 원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안에는 우리가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추론해낼 수 있는 글자가 바로 이 원령, 월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사주가 길한 사주라고 말씀을 많이 하죠.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니까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가 아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주고, 그 다음에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자, 지금은 이제 원령이 인월이 되었습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 절기는 입춘과 우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입춘이 되면서 월이 바뀌게 됩니다. 입춘이 되면서 동절이었던 축월에서 그 다음에 춘절인 인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자축월이 겨울이었다라고 하면 인월, 묘월, 진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로는 이제 춘절이라고 해서 봄이 되는 것이고,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월, 묘월, 진월은 동방,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따뜻한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 초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모춘, 늦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월은 목이라고 하는 오행이 임관지가 되고, 묘월은 제왕지가 돼서 목이 인묘월에 가장 왕성하고, 진월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진월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이 왕한 계절은 인월과 묘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 인월은 제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겨울에서 이제 금방 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겨울의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미진하다, 아직 다 가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대부분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것은 뭐다?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하거나 또는 더운 것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인데, 인월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좋고, 물론 정화도 얻어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에 비해서 조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간신금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라고 했고요. 비유를 하자면 보석이라든가 주옥 같은 것에, 도자기 같은 것에 이렇게 비유한다고 했죠. 경금 같은 것이 강철이라든가 무쇠 같다라고 하면, 음금인 신금은 그 강철이라든가 무쇠로 기물을 만들었다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금은 보화 같은 이런 반지 보석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고, 무기토 등이 많아지게 되면 신금을 오금 더럽히거나 또는 금방 매금시키는 것을 신금이 가장 싫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신금이 태어난 월령이 인월이 됩니다. 인월은 이제 입춘이 되면서 인월이 되는데, 중요한 것, 인월은 계절로는 봄이 되죠. 초춘 초봄이 되면서 아직은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춥다, 조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인월은 목이 왕한 모광절이죠. 목이 임관지에 해당이 돼서 매우 왕한 반면에, 신금 또는 경금, 인월에 여기가 절지가 되니 매우 신약하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인월이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약하고 목이 왕하기 때문에 이 목을 갖다가 어느 정도 절제시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조후도 해줘야 되고, 또 한 가지 임수가 있어서 기토를 갖다가 이렇게 도세주옥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인월에 절지되는 일간 신금이 너무 약하게 되면, 수가 있으면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서 일간을 더욱 약하게 할 것이고, 병화라든가 정화 등이 있게 되면 화극금에서 일간 신금을 더욱더 약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임수로서 도세주옥하고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인월의 신금이 신약하니 반드시 약한 신금을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 도와줄 때는 인성으로서 도와주거나 같은 비견겁자로서 도와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때 신금을 도와준다고 무토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무토는 건토이기 때문에, 마른 땅이기 때문에 신금을 생주해 줄 수 있는 힘이 없고요. 만약에 천간에서 신금을 도와줄 때는 습토고 작은 토인 니사 같은 작은 토인 기토로서 신금을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인월 같은 경우는 경금 같은 것이 있거나 지지로 신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일간 자체가 뿌리를 얻는 것을 가장 좋게 본다. 왜냐하면 인월 같은 경우 토가 있게 되면, 기토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토가 기토를 인성을 갖다 파하기 때문에 그 기토가 일간을 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뭐 경금이라든가 신유금 등이 있게 되면 이 금은 일간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많은 목을 갖다가 억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연 같은데 신금이 이렇게 있게 되면 이런 거는 좋게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신충하는 것을 좋게 보는 이론도 있지만, 인신충하게 되면 신금의 뿌리도 날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원령을 극하는 것은 좋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이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아니면 유금 같은 것이 이렇게 있어서 일간 자체가 뿌리를 두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축토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인월에 신금이 약하기 때문에 일간에 뿌리를 마련해 준 연후에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하고 병화로서 조후하는 것이 순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은 신금일간이 되겠고,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인월이 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 될 것이고요. 월지는 인목은 양목이 되죠.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극하는 관계, 일간인 신금인 내가 월지에 있는 인목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보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내가 극한다, 내가 관리한다고 해서 아극자라고 하고요. 아극자는 재성이라고 봅니다. 육신으로는. 자, 육신, 재성 다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재와 편재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신금이 음금이고 목이 양목이죠. 음대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음대양이 되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양대음이 돼도 똑같습니다. 음양의 조화가 맞는 것은 양대음은, 예를 들면은 뭐 경금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경금 묘월생은 양대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음대양이 되거나 또는 양대음이 되게 되면 이거는 정제가 되는 것이고, 편제는 양대양, 그죠? 어저께 경금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 양대양이 되거나 또는 음대음이 되게 되면 이거는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아서 편제가 되죠. 그래서 어저께 경금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거는 편제격이라고 했고요. 오늘은 정제격이 됩니다. 중요한 것, 인월은 목이 왕한 모강절, 즉 목이 임관지가 돼서 굉장히 세력을 얻습니다만은, 금은 인월에 여기가 절지가 되기 때문에 신약하죠. 일간은 약하고, 일간신금은 약하고, 재성은 왕한 사주 또는 재다신 약한 그런 사주라고 볼 수, 일간이 약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인월의 경금, 신금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인이라고 하는 것 지장간, 무토가 있고요. 병화가 있고,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토는 있어도 쓰지 않습니다. 정관에 투출된다고 해서 격을 취용하거나 인중에 있는 무토를 갖다가 용신으로 취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없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병화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 병화를 가지고 격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음금이 양화를 받죠. 그래서 관이죠. 정관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래서 인월의 신금이 병화 투출하면 이때는 정관격이 되는데, 일간은 약하고 재관이 왕한 그런 구조가 된다. 정화가 투출하면 재살태양으로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간목이 투출하면 당연히 정제격의 재다신 약한 구조가 되는 것. 그리고 인월은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일간신금을 생조 또는 방신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좋은 것은 지지로 신유금 등이 있어서 일간신금 자체가 뿌리를 얻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경신금이 천간에 있거나 또는 만약에 토로서 신금을 생해 줄 때는 천간으로는 귀토, 지지로는 진토 또는 축토가 있는 것이 좋다. 무토는 신금을 매금시킬 것이고, 지지로 술토라든가 밑에는 건토는 생금이 불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로서 생해줄 때는 신금, 지지로 진토, 축토, 비견겁제일 때는 뭐 지지로 신유금에 또는 뭐 경신금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가장 이상적인 구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인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초춘이죠. 초봄이기 때문에 아직은 춥습니다. 한기가 남아있다라고 해서 조후까지 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명식을 보게 되면 연간에 뭐가 있습니까?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죠. 원안적인 뭐가 됩니까? 정제격의 재다신약한 구조가 되는 것이고, 월간에 병화 정관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관이 살이 아니고 재관이죠. 재살 태왕이면 칠살이 천간에 투출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정화가 다시 투출됐다라고 보면 이제 이건 재살 태왕이 되는 것인데, 정화 투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상태로만 봤을 때는 재관이 왕한 그런 구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일지에서 뭘 봤습니까? 축토를 봤죠. 축토를 봐서 일간신금이 생을 얻을 수 있고, 연지에 있는 진토 또한 습토로서 신금을 이렇게 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지로 신유금이 있는 것이 더 좋았겠지만 뭐 그렇진 않다 하더라도 일간신금이 축에 통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나쁘지 않은데, 임수를 얻어서 신금을 도세축할 수만 있다고 하면 좀 더 좋은 구조의 사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무자시. 인월에 간목이 투출되어 있어서 또 무토가 투출되면 물론 간목이 토를 이렇게 제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중간에 이렇게 화가 끼어 있으면 목생화, 화생토에서 오히려 또 토를 생해주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 자축합토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가 왕해지게 되는데 인월의 신금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작은 금은 작은 토만 있어도 금방 매금이 되거나 오금이 될 수 있죠. 토다 매금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 이 사주가 만약에 운이 목화운으로 간다거나 화토운으로 갔을 때는 신금 일간이 토에 의해서 매금이 되는 그런 좋지 못한 구조가 되는 것이고, 기축시가 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가 있습니다. 물론 무토는 아니라서 다행이죠. 단 신금 자체가 이건 매금은 아니더라도 오금이 될 수 있는, 금이 약간 더럽혀질 수 있는 임수가 있어서 도세주옥을 해야 되는데 임수를 얻지 못한 점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아쉽고요. 그래도 이제 임중에 있는 간목에 투출되어 있어서 병화가 있다 손치더라도 토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뭐 일단은 장치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인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경금 가지고 목을 억제해주는 역할로 쓸 수 있지만은 원체 이건 인월에 간목 투출되어 있고 병화까지 있기 때문에 딱 나눠놓고 목화가 더 세력이 더 큰 거예요. 금 2개, 토 2개 있다고 해서 이건 금토가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당연히 인월에 간목 병화가 청간에 투출하고 인시이기 때문에 이건 목화가 세력을 얻죠. 수가 있어서 금으로서 목을 좀 절제시켜 주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 그래서 경금을 얻는 것은 신금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이거를 군비쟁제라고 봐서는 절대 안 되나. 중간에 또 경금까지 있는 상태에서는 군비쟁제가 되지 않고요. 임진시가 되게 되면은 토가 3개나 됩니다. 진토, 축토, 다시 진토. 당연히 천간에 무토기토가 투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금이 심각하게 더럽혀졌다라고 보진 않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임수를 얻었기 때문에 토가 있어서 더럽혀진 신금을 갖다가 도세주옥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임진시 같은 경우에는 좀 나쁘지 않은데, 운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 정도 되면 목화운으로 가는 것. 네, 무진대운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갑옷이라든가 개사시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뭐 사주가 너무 화가 왕해지기 때문에 이건 반대로 일간이 약해지고 목화가 왕해지게 되면 이건 금수운으로 가야 된다. 개사시도 마찬가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병신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거는 신금제 시에 뿌리를 뒀죠. 축에 또 풀이를 얻죠. 진토의 생을 얻습니다. 이거는 일간 자체가 약한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신중에 있는 임수도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관성이 2개 있어서 이거 어떻게 뭐 투합이네 쟁합이네 이런 거를 논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오늘 중에서는 남녀 불문하고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생시, 남자로 태어나든 여자로 태어나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생시는 저는 제가 봤을 땐 병신씨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화운으로 가더라도 신중에 있는 임수, 축중, 개수, 진중, 개수를 다 쓸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금수운으로서 한수 빼진다라고 하면 어차피 투출된 간목에 화를 생겨주기 때문에 이 또한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이고, 오히려 좋지 않은 생시는 뭐다? 무술시가 되면 10중 8거 토다 매금이 돼서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